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3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 대면으로 그 2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3일 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거를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렸는데 오늘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그 2차 교육 강의를 한 후에 바로 실습으로 들어갈 텐데, 이 숙제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강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3일 동안 대부분의 문제가 그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그 발생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는 강의를 들으면서 숙제가 안 한 팀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 친구나 두 친구가 숙제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라스베리 파이가 업데이트 됐. 이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전부 다 해도 되지만 오늘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연결이 돼 있는 그 라스베리 파이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이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없으면은 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고 지금 아마 정상적이라면 1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혹시 네트워크가 느릴 경우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업데이트랑 풀 업그레이드 이거 2개, 그리고 리스타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혹시 하는 중에 이제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와이파이.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교육하는 환경이 예전에 집에서 할 때나 모여서 할 때나 다를 수 있거든요. 혹시 다른 경우 와이파이 연결을, 우리 와이파이 연결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방법은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연결, 또는 모니터랑 키보드, 마우스를 전체 다 연결해서 와이파이 연결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맥을 사용하는 경우는 앞서 진행했던 교육 내용대로 진행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윈도우스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윈도우스 환경에서 다음 내용들, 우리 만든 첫 번째 그 파이썬 버전이 3.7.8 이상 되면 안 돼요. 테스트하면. 그래서 파이썬 버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만들었었죠. AI 테스트. 이 안에 pip 리스트로 하면은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 중에 특히 요 네 가지는 꼭 버전이 맞아야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numpy 인스톨하면 아마 지금 인스톨하면 19.4 최신 버전이 되는데, 최신 버전은 지금 동작을 안 해요. 윈도우는. 그 불행하게도 윈도우는 이 업데이트 이런 작업을 맞춰주는 거를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요 버전이 19.3이 되는지, 안 되면은 어떻게 바꾼다?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넘파이 주고 이퀄 사인 등호 2번 하고 버전을 주면 해당 버전으로, 말은 업그레이드지만 다운그레이드도 됩니다. 그래서 케라스, 텐서플로우, H5PY의 버전을 꼭 윈도우는 확인해 주세요. 맥은 여태껏 실습을 잘 진행하였으면 큰 차이 없습니다. 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하는데 3.8도 맥에서도 잘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3.7로 설치를 했으니까 맥 사용자도 기왕이면 버전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실습 중에도 하겠지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만약 이거 안 된 친구는 우리 이따가 실습할 때 되고, 혹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준비가 됐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지금 이 앞에다, 여기다 설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위에다, 이 위쪽에다가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 165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재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직접 조립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미싱하고, 근데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다시 위치 조정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직선으로 안 가고 바퀴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는 친구들은, 한 친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수행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따가
아마 자동차가 그냥 옆으로 가버리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차선을 디텍트해서 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갈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막 급하게 변경은 못 돼요. 자동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그 차선 안에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기타 준비해야 할 거는 자동차 그리고 건전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여분으로 엑스트라 배러리 보냈으니까는 준비해 주시고 교통표지판 보낸 장난감 그리고 테이프 정도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이따 실습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친구들. 질문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질문. 질문 없으면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할 내용의 전체적인 계획은 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다음 3차 교육 발표 내용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특히 우리가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그렇게 되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잠깐 쉬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뭐 먹을 거나 음료수나 이런 거 준비해서 천천히 오늘 한 대로 따라해 주시고 자 먼저 제1고등학교는 팀이 다 모여 있나요 지금?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예, 훌륭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친구가 비디오를 턴온해 놓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적어도 팀 상황을 보여주게 비디오를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자동차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강의 중간에는 괜찮고 나중에는 꼭 그 비디오를 하나 턴온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서령고등학교 다 모여 있나요 오늘? 서령고등학교 예, 2명 모여 있어요. 자동차 같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이따 마찬가지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실습할 때는 하나 그 카메라를 온해서 여러분들 실습하는 과정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김포 제1고등학교 친구들 다 모여 있나요 지금?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따 실습을 하게 될 때는 카메라를 뭐 다 온할 필요 없이 하나 정도 온하고 거기다 이름에다가 학교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팀이 지금 제대로 수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지금 3개 팀, 3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그 각각 학교에 하나씩 카메라 온해 주시고 제주 제1고등학교 아까 모여 있다고 안 그랬나요? 2명? 그건 서령고등학교였나? 제1고등학교 2팀이에요? 2팀이구나. 2팀인데 네. 한 팀만 선발된 거예요. 한 팀만. 김포 제일고랑 제주 제일고. 김포, 제주, 서령 지금. 예, 3팀인데 제주는 못 모여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어느 친구가 자동차 실습을 할 건가요? 제주는? 이름. 신혁군이 실습을 할 예정이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못 가져왔다는데 큰일 났다. 학교에 가지 못해서 학교에 자동차. 그러면 오늘 실습 잘 보고 나중에 오늘 그 실습 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녹화가 될 예정이니까 그 내용을 보고 학교에서 꼭 실습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실습을 같이 따라할 친구들은 서령고등학교랑 김포제일고등학교, 그리고 학교당 하나씩 카메라를 온해 주시고 나중에 이름에다가 학교 이름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TA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봤을 때 어느 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고, 자, 몸을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바로 옆에 좀 이상하다. 자, 어저께 약을 먹고 잤더니 지금 잠이 들깨가지고 베나드리를 먹었더니 엘러지 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셔야지 지금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스크린을 요 슬라이드는 나중에 TA 선생님들이 그 네이버에 공유를, 블로그에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아마 이게 교재에 없을 텐데. 자, 먼저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 12월 26일 토요일 날 우리가 3차 발표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전체가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데이는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3시, 4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이때 오전에는 그 AI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세미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그래요. 현재 섭외 중인 분은 그 삼성전자에서 AI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훌륭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점심을 먹은 이후에 1시부터 여러분들 총 11개 팀이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원래 10개 지역인데 그 두 팀이 동점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두 팀 다 그 선발이 돼서 이번에 총 11개 팀, 그래서 지금 6개 팀은 지난 3일간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3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진행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2차 교육을 마무리했어요. 다들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그 오늘 배울 딥러닝, CNN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탑 사인을 찾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습을 진행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따라오신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시부터 각 팀당 10분씩 발표의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때 발표를 해서 이 발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 그 1, 2, 3등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품이 굉장히 좋다고. 맞죠? 아니에요. 상품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인공지능 스피커. 네, 그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키노트 스피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을 뭐냐? 그러면은 총 그 8시, 시계가 혹시 있나요? 앞에 있으면 나중에 여기 체크 볼게요. 예, 각 팀당 최대한 10분간 발표할 수 있어요. 이 10분 안에 그 발표와 Q&A 세션까지 포함되니까 대략 한 7분에서 8분 정도 발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분 이상 되면 강제 종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11개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2시간 걸리니까 그거보다 이상 되면은 딴 팀한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7, 8분 이내에 발표인데, 7, 8분이면 여러분들 많이 학교에서 발표 연습을 해보셨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차분히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학교랑 선생님 소개. 그 많은 팀들이 그 1차 비디오 로그에서 학교 소개와 선생님 소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어떤 팀들은 넣지 않고, 이건 리퀘어먼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히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셨다라고 맨 앞에 appreciation으로 인트로덕션에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 팀 멤버를 소개하는 거.
이것도 많은 팀들이 넣긴 했지만 또 안 한 팀들도 있어. 누가 어떻게 같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담당했고, 이러한 팀 멤버 소개 간단히. 그런 다음에 이날 발표에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들어오셔도 되고, 선생님, 친구들도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표회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1차 때, 2차 때 뭐 했는지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이거는 진짜 간략하게 여러분들 만들었던 비디오 로그를 좀 압축해서, 아니면은 오늘 하는 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해서 간략하게 1, 2차 때 뭐 했는지 비디오 로그를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발표할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problems of AutoCAD 그랬는데, 이 problem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슈를 어디 뭐 고장났다 이런 프로블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사이언스 과학 프로젝트나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죠. 그때 말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서치는 이 problem definition이라고 하는 문제 도출,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특히나 우리가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의 장난감, 애들이 갖고 노는, 초등학생이 갖고 노는 장난감 수준.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 교보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 위크니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우리 팀은 속도가 문제다. 그래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거. 그게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문제 찾기.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나는 속도 개선을 위해서 더 빠른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다. 이 알고리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결과 보여주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수행한 작업을 비디오로 찍어서 데모를 하는 것.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건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건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제대로 동작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메인 파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과를 하는데 이 결과에 반드시 놓을 게, 우리는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거를 더 해보고 싶다. 꼭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프로그램 코딩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팀들은 이런 파이썬을 더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같이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런 퓨처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8분 동안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교육할 내용을 마무리 짓는 거. 그래야지 개선할 점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일주일 동안 더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했듯이 한 명 정도는, 여러분 팀의 한 명 정도는 미디어 담당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비디오 캡처를 한다든지, 이러한 테이킹 비디오 클립과 포로 부분에 하고, 세 번째 문제점 찾기라든지 앞으로 퓨처 플랜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 멤버랑 같이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하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도출할 때 다들 모여서 막 이것저것 그냥 대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친구가 똑똑해서 다 모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모든 친구가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은 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누구 들어가 있다. 혁신, 신혁군.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비디오 로그가 아니라 발표니까
우리가 PPT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PPT 파일도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발표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그 여러분들 발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연습입니다. practicing. 그래서 이 발표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될까? 뭐 평가 항목은 뭐 앞서 얘기했던 그 항목들을 점수를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임프루브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전반적인 발표 내용 그 외에 해서 토탈 팀당 그 당연히 그 평가가 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우리가 그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그 1등, 2등 이런 식으로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그 뭐 팁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 그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인공지능 그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그럼 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가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면 내 프레젠테이션을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건가? 그러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방법, 나쁜 프레젠테이션 예, 그리고 오늘 온라인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발표 연습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직접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열심히 떠들었더니 옆에 커피 마실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그 친구들 언뮤트 할 수 있죠? 제가. 네. 그러면 그 각 학교에 제가 지정하는 친구들이 한번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정도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자 돌아가면서 안서울군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서울은 우리 어저께 봤었는데 이서울 안서울군 제가 헷갈렸어요 이름이. 안서울군 들리세요 제 말? 안서울군 대답이 없네. 그러면 다음은 그러면 소리가 예. 채팅으로 들리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막아놔서. 예. 그러면 다음 재호군 이재호군 네. 예, 잘 들리죠? 네. 이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다른 친구들한테 읽어봐 주실래요? 크게. 프레젠테이션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의 일부분.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타고난 기술이 아님 단지 연습과 배우려는 노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 자, 목소리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친구가 읽었듯이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 더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요번에 6개 학교를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그 수업 시간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거를 직접 배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갔더라도 이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 생활의 한 일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이러고 아니면 저 친구는 진짜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학생들로부터 그 이제 특히 외국 학생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 영어로 발표할 때 나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영어가 내 mother tongue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랭귀지와 전혀 상관없이 스킬입니다. 연습을 하면은 당연히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은 게 프레젠테이션은 PT 발표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presentation은 PT 발표도 있고 그건 oral presentation. 그리고 또 writing.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기록을 남기나 writing도 하나의 presentation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만드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사이언스 아니면 과학 경진대 우리가 이제 모여서 만약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 포스터를 만들 경우가 있어요. 포스터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로 가장 나의 프레젠테이션, 우리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최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은 우리 제주의 강준 친구. 한번 이거 슬라이드를 읽어봐 줄 수 있겠어요? 강준 친구. 프레젠테이션을 최고로 조금 더 크게. 프레젠테이션을 최고로 만들려면 청중을 먼저 알아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표한다. 스토리텔러가 되도록 한다. 많은 예제와 함께 논리적인 아이디어 전개가 되는 발표를 한다.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다. 예, 목소리 진짜 좋네요. 혹시 선생님 아니죠? 목소리가 거의 선생님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일째 이 목을 쓰다 보니까 거의 목이 지금 가가지고 근데 목소리 진짜 좋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 강준 친구한테 좋은 목소리로 들었다시피 프레젠테이션을 책으로 만들려면 이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가 그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청중을 먼저 알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이 발표가 똑같은 내용의 발표라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나 잘났다고 그냥 그 브래깅, 쇼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과를 다른 사람이 바로 청중이 되죠. 청중한테 딜리버리,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내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겠죠. 만약 근데 듣는 사람이 저 교수님들하고 뭐 연구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결과를 그 인공지능을 발표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든지 그런 수학식을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고 그래서 청중을 먼저 알아야 되고 다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간과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발표는 어떤 부분의 발표든지 결국엔 논리적인 전개가 돼야 돼요. 로지컬한. 만약 이게 발표가 여러분들 테크니컬 라이팅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모든 발표는 다른 발표와 다른 거는 바로 논리적인 전개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 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숫자 아니면 어떤 value 값으로 나타내지고 이런 value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자동차는 잘 됐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인공지능 결과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어떻게 예를 들면 속도가 5ms이었는데 이거를 1ms로 줄였다. 그래서 5배의 그 퍼포먼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PPT 파일에는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밸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표를 하면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친구가 이만큼 이거를 해서 성능 향상을 가져왔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표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의 발표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프레젠터는. 예를 들면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발표 안 해도 이게 아무리 컴퓨터 사이언스고 이게 무슨 뭐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이고 그래도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링하지 않고 청중들이 여러분들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들 이야기로서 배우고 알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승전결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그 안에서 논리적인 전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내 문제는 퍼포먼스였어요. 스피드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청중들은 쟤네들이 어떻게 스피드 문제를 개선을 했을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러이러한 거에서 마지막에 실험을 딱 했더니 이거는 해결이 됐다라고 이런 스토리텔러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래서 그럼 이러한 발표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4P P로 시작되는 4가지 항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친구는 자 이제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에 충남 했나? 제주 했고 김포에 제호 친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 친구가 그럼 김포의 이재호군 안 했죠? 발표. 김포에 저희 제호군 아까 했는데요. 했어요? 그러면 서령의 박현우군. 네, 네, 한번 읽어봐 줄래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4Ps, 피치, 높낮이,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로 중요한 점을 강조할 수 있음. 페이스, 속도의 변화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파워, 세기, 1. 속삭임, 10. 구성, 10에서 8 정도 레벨의 파워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적당하다. 펄스, 쉬어가기, 잠시 쉬어가는 동안 숨을 쉬며 안정감을 얻음. 청중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함. 자, 이렇게 그 발표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리액션을 좀 해줘야죠.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재밌고. 자, 우리 덤스업 주도록 합시다. 예, 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잊어버렸어. 덤스업. 예, 아주 목소리 진짜 좋죠. 왜 이렇게 다 목소리가 오늘 좋은 사람들만 있지?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자, 방금 전에 굉장히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지금 슬라이드를 읽을 때 현우 친구가 이 높낮이가 있었던 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리드미컬하게 이 피치, 높낮이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모노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로 중요한 점을 강조할 수 있음 하고 속도의 변화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러고 계속 읽으면 진짜 보링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치, 높낮이, 결국 리듬을 타고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 페이스, 속도. 항상 일정한 속도로 지금 발표를 할 때 일정한 속도로 하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지금은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이렇게 청중들의 배려를 못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속도의 변화로서 어떤 때는 좀 빠르게, 어떤 때는 좀 느리게, 이런 속도의 변화로서 청중의 관심을 땡겼다, 모였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연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감췄다가, 어떤 때는 관심도 기울였다가, 어떤 때는 좀 멀어졌다가, 밀고 당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의 청중들과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연애를 할 때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뭔가 이렇게 호기심, 새로운 것을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청중들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궁금해하도록, 다음엔 뭐가 나올까? 이번엔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네, 빠르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또 한 가지 더 하는 건, 목소리가 작다라고 아마 핀잔을 많이 받을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다 보면. 왜냐하면 일단 청중은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온라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은 이 발표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보통의 목소리보다는 약간 높게, 예를 들어서 한 6, 7, 7, 8 정도 레벨의 파워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가 한 7, 6이나 7 정도의 파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나 하는 정도에.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거기에 듣습니다.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이게 밤 12시에 무슨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복잡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딜리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세기 보통보다 센 그래서 7, 8분이니까 아무리 센 목을 써도 목소리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파워를 두고 하고 마지막 포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발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거 아까 안 나왔다는 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죠? 청중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청중들한테 밀고 당기고 하지만 어떤 때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물론 내가 긴장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때도 있지만 잠깐 포스를 하면 그 순간에 이 듣던 사람이 보링하다가 제가 왜 쉬었을까? 아니면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포스를 적당히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청중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청중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 one more P.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오늘도 그거 뭐죠? 상 주는 거. 네, 참여왕. 참여왕 있는 거요? 네, 뭐. 제 맘대로 한다. 자, 오늘도 참여왕을 하기 위해서 자, 제가 one more P를 정했어요. 뭘까요? P로 시작되는 단어. 더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4P 플러스 1. 자, 맞춘 친구한테 참여왕 후보. 뭘까요? 자, 채팅 박스를 이용해서 선생님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자, P. 한번 생각해요. P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뭐가 있을까? 패턴. 비슷해요. 근데 패턴은 좀 아니 좀 멀고 조금 멀고 포인트. 초점 그 포인트. 그것도 말이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 안 나오면 많이 그 예제를 준 학교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30초. P로 시작된다는 앞서도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PPT. 잘 만들어야죠. 근데 파워포인트 파일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발표 자체가 중요한 거지. PPT는 kind of supporting material이에요. 보조를 해주는 보조수단. 자, P 다음에 R이에요. R. P 다음 R. print. project. PR도 되게 많네. 자, 조금 더. preparation 비슷해요. 거의 다 왔어요. preparation. A. practice. 드디어 나왔다. 누가 나왔나? 제옥은 practice입니다. 연습. 아무리 이런 걸 잘 생각하고 머릿속에도 실제 하는 거는 달라요. 누구나 할 수 내용은 뭐 여기서 다 언더스탠드 하지만 실제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습 제일 중요한 건 연습. 그래서 다음 주 발표를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연습을 하는 거. 자, 그럼 나쁜 프레젠테이션 예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이번에 누가 읽어볼까? 서령고의 조한양. 군인가요? 양인가요? 조한양. 한양군.
한번 읽어볼래요? 아, 오디오가 안 되나 보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근데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하늘님은 PA 다 한 번씩 한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나쁜 프레젠테이션에 comfort, filler 단어 사용 금지. comfort word랑 filler word가 뭐냐면 왜 발표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그 긴장하거나 아니면 다음 말이 생각 안 날 때 하는 말들 영어 할 때도 나오죠. 우리 you know 뭐 actually like 이거 많이 쓰는 이런 filler word, comfort word라고 자기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청중들을 어노이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이렇게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도 나타나죠. 머리카락 이렇게 똘똘똘똘 말거나 아니면 바지 속에다 손 집어넣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작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그 긴장된 행동이나 comfort filler word를 빼내는 거.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다? 연습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친구들과 아니면 녹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앞에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 다음, 눈맞춤이 없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제일 많이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중간중간 뭐 이거는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피드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획했던 대로 프레젠테이션이 가지도 않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때 제일 빨리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 컨택이에요. 쳐다보고. 또 한 가지 아이 컨택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끈이에요.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서 저처럼 여길 보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 봤다가 그 다음은 다 딴짓해요. 특히나 요즘은 전화기 갖고 딴짓 이렇게 텍스트 보내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보고 거의 딴짓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런 발표 자리 가면은 그렇게 빠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표를 잘해도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으로 눈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쉽고 간편한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컨택을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그냥 기계적으로 처음에 왔다 갔다 해요. left to right, right to left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청중들이 계속 저랑 아이 컨택 미안하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아이 컨택 그리고 너무 말이 긴장하면 빨라지게 돼 있어요. 연습을 안 해도 빨라져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 않거나 또 떠듬떠듬 평소 때 말 잘하다가 발표 때만 되면 떠듬떠듬 멈블링이라고 그러는 거 웅얼웅얼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입안에서만 나오는 자신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채팅박스에 practice 연습뿐이 없어요. 연습을 하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연습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연습을 한번 오늘 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습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연습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연습을 해서 그 연습한 내용에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혼자 친구가 없을 경우엔 녹화를 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 앞에서 물론 낯간지럽고 쑥스러워서 그걸 잘 못하겠지만 평소에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할 텐데 그 부모님 앞에서 한번 한 10분만 시간 내달라고 그래서 발표 연습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일단 좋아하시려나? 혼내서 대부분의 부모님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모님 앞에서 발표하고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가 하는 내용을 잘 몰라요. 문제. 그래서 그 제 아들만 빼고 제 아들은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그런 컴퓨터 관련된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만약 컴퓨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발표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가장 훌륭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해보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한 10분 동안 우리가 3학교가 있어요. 각 학교에 한 명씩 발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각 학교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주세요. 이름 뽑아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어느 학교 누가 발표 연습한다. 자,
자, 지금부터 1분 안에 학교당 한 명씩 발표자 선정. 자, 한 학교에 한 명씩 발표자 선정. 발표자 선정. 없습니까? 예. 다른 학교도? 예, 훌륭합니다. 자, 어디 나왔나 봅시다. 왜 채팅 박스가 안 보이지는? 더보기에서 파티시펀트만 보이고 클로즈 파티시펀트 채팅. 아,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김포의 차한솔, 서령의 김현준, 제주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 안 모여있어. 아, 제주에 그러면 자, 제일 이름이 높게 있는 친구 강준 친구가 하도록 하죠. 지정.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스크린 쉐어를 잘 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이런 거 쉐어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제 데스크탑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나요? 제 데스크탑? 자, 여기서 이렇게 주제들이 있어요. 이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면은 제가 오픈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대, 크라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크라운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한 주제,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컨트롤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발표만 해요. 근데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15초마다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나올지 모르죠. 즉흥 발표예요. 즉흥 발표. 그래서 약 6개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하면 한 1분 30초 정도 짧은 발표 시간이지만 즉흥적으로 컨클루전까지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채팅박스나 이런 걸로 받도록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생각하는 발표는 어땠는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친구 채팅박스에 나 몰라요 하고. 자, 없죠? 자,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하도록 할까? 뭐 여기는 룰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가 그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할까? 제일 먼저 올라왔던 김포 제1고 차한솔. 자, 일단 언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한솔 군. TA 선생님이 언뮤트 리퀘스트 해주세요. 차한솔 군. 코멘트 했습니다. 예, 요 중에 뭐 하고 싶어요? 고래 하겠습니다. 고래. 고래. 오, 처음이었어요. 요번 하는 동안 고래 선택한 친구.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스크린 쉐어를 끄고 준비를 한 다음에 고래를 준비를 하고 제가 바로 스크린 쉐어하고 넘어갈게요. 자, 시간은 슬라이드당 15초. 만약 15초 내에 끝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스탑워치 준비됐고 프레젠테이션 긴장되네요. 예. 자, 고래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딱 화면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보이죠? 시작. 안 넘어가네. 그냥 이거부터 넘어가요. 시작이에요. 예,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오늘은 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고래에는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고래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고래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래들이 존재하고 있죠. 다음. 고래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덩치가 클 거예요, 아마. 다음.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죠. 다음. 어, 굉장히 큰 뿔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음을 부실 수도 있고요. 바다에서 생존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죠. 다음. 결론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돌고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돌고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이럴 땐 뭘 해야 된다? thumbs up. 자, 이거 쉬울 것 같죠? 해보면 절대 아니에요. thumbs up. 연습을 더 해야겠네요. 예, 그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 피드백 시간. 먼저 본인 스스로가 어땠던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좀 당황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아쉽네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15초 안에 모든 슬라이드를 끝냈어요. 그러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은 긴장을 하거나 잘 모르면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 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다 알아요. 그 말이 많아지면 제가 뭔가 해치거리했구나. 근데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 모르거나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딱 요점만 키포인트만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아주 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필러 워드라고 그랬죠. 맨 앞에 시작할 때 모든 단어가 어로 시작했죠. 하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준비해서 하면 아주 훌륭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 혹시 코멘트? 아무거나 다 좋아요. 예. 뭐가 어땠던 것 같아요? 타입하기 싫다 그럼 본인이 언뮤트 잠깐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지?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만나서 앞에서 인퍼슨으로 하면은 더 다양한 코멘트가 나오는데 아마 온라인이라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훌륭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선수 수고했어요. 김포 제1고의 재호 군이 했죠. 지금 누가 했죠? 차은솔 군이 했죠. 자, 다음 서령고등학교 누가 하죠? 김현준 학생 준비됐어요? 김현준 학생. 김현준 학생. 뭐야? 에코가 나온다. 에코. 이럴 때는 혹시 이어폰 있으면 쓰면 되고. 준비됐어요? 아마 네, 됐습니다. 예. 주제 뭐 한 것만 빼고 구글로 하겠습니다. 구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요거 끄고 준비되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제가 고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시간 떨려. 자, 준비 5, 4, 3, 2, 1 시작. 네, 이번에는 얼마 전 인증 서버가 크게 터진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구글의 사원 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글은 이미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원 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정된 좌석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굉장히 여러 군데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일본, 유럽까지 전 세계에 지사가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복지 중 하나는 무료 음식이 있는데요. 구글은 그 세계에서 최고의 셰프들을 모셔와 사내 안에 레스토랑을 두고 직원들에게 항상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버가 뭐야? 잠시만요. 결론으로 구글은 굉장히 좋은 사원 복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도 구글에 입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이러한 구글의 여러 가지 복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덤스업. 덤스업을 줘야지. 이럴 땐 박수. 덤스업 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 어땠어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던 게 너무 아쉽고요. 예. 이게 미리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예. 미리 준비를 못하고 즉석에서 말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야기가 전체적인 흐름이 없이 그냥 막 나왔던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제가 먼저 코멘트하고 다른 친구들도 채팅창에다가 코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건 마지막에 딴 거 다 잘한 거 빼고 예를 들어서 코워커, 스마트 코워커에 대해서 뭐 뜻이 몰랐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해를 잘못했다. 그런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은 오디언스가 듣다가 뜬금없이 다른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을 하죠. 그러면 딴 데로 가고 그러한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뭐 단어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했더라도 그 상황을 이거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요. 아까처럼 15초가 지나가듯이 프레젠테이션도 만약 다른 곳에서 발표도 시간은 흘러가요.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고서 나중에 생각나면 마지막에 다시 점검을 하든지. 근데 가장 나쁜 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pretend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제일 나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근데 전문가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저게 모르는지 아는지.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아는 것처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모르면 그냥 모르고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퍼펙트하게 아주 잘 진행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친구들 그죠? 아마 제가 보기엔 구글이라는 게 워낙 파퓰러한 워드니까 미리 머릿속에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준비, 프랙티스만 하면 진짜 훌륭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발표 중에 그 푸드 나왔죠? 구글 푸드가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9피트 안에 자기가 일하는 9피트 안에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3m 안에는 먹을 게 있다. 9피트였나? 그런 룰이 있대요. 뭐 이건 정해진 회사 룰이 아니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글에 처음 가면 그 구글 웨이시라고 있습니다. 그 한 달 안에 살이 엄청 찌는, 그래서 구글 웨이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요. 자, 다음 마지막은 어느 학교죠? 제주의 강준 친구 준비됐어요? 됐구나. 목소리가 나오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픽 정했어요? 다시 보여줄까요? 네. 네, 토픽을 그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은 이 중에서 식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식물.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식물은 쉽지가 않아요. 자,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자, 식물. 자,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로딩이 다 됐고. 아직도 로딩. 됐다. 자, 시작.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식물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식물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는데요. 다음.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광합성을 말고도 저런 식으로 곤충을 죽여서 잡아 먹음으로써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다음. 또한 식물은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좀 자신의 업무 환경을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다음. 하지만 식물을 좀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키우기가 좀 게을러지면 힘들다는 거죠. 다음. 그냥 결론적으로 식물은 이제 옆에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내뿜어주고 뭐 일하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놔두면 이쁘게 꾸밀 수 있지만 좀 키우기가 게을러지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박수. 정말 잘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긴장을 조금 더 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연습의 핵심이에요. 긴장을 최대한 극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연습을 하면 그럼 껌이죠.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자, 다른 친구들 준비 코멘트 하고, 예, 제가 봐도 핵심을 딱 체크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코멘트하자면 한숨을 쉬는 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몰라도 전혀 뭐가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해요. 발표하다가 전원이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연결이 잘 풀어져요. 뭐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안 보여. 그때 어떻게 하지 하고 한숨을 푹 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그걸 픽스하는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훌륭한 더 감동을 받습니다. 발표 오디언스한테서. 그래서 그 외에는 정말로 퍼펙트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친구 핵심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죠? 딱 본인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기초 지식이 훌륭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거를 얘기해 놓고 카니버러스가 식충 식물인가 뭐 그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식충? 곤충? 식충? 뭐 한국말로 하여튼 그것도 잘 해주셨고 예, 다들 훌륭히 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 첨부하자면 어저께 학생들한테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발표할 때.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첫인상이 더러운데 뭐 계속 사귈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디언스하고 처음 발표할 때 첫 단어에서 거의 이렇게 쫑이 난다고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다 어그리하고 그중에 추천해 주는 게 농담을 하면 좋아요. 근데 농담은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못하면은 거의 망해요. 시작부터 망해서 거의 프레젠테이션이 망할 수가 있어요. 농담은 정말 조심해서 이건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하고 그 외에 도입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친숙한 내용,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날씨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한다면 장소.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여기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런 날씨를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맨날 눈이 와가지고요.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날씨는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공통 주제를 찾아내는 거. 팀장님이 저보고 맨날 뭐 안 가본 데가 없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과의 처음 만나서 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 관심사를 꺼내내는데 공통 관심사 중에 제일 좋은 게 지역이에요. 로케이션. 그 지역에 아는 거를 그럴 땐 아는 척 해도 돼요. 좀 하고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면 뭔가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뭐 다 합니까? 아직 남도지방은 안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통 관심사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잘하면 성공적이지만 못하면 폭삭 망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훌륭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어서 우리가 한 6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교육 시작하고 아마 2시간이면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쉬는 시간 6분,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